먼저 김희선 씨가 지금 드라마에도 나오고 예능에도 나오는데 복귀를 한 건가요? 김희선 씨가 지금 두 번째 전성기로 막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990년대에 김희선 씨가 한번 난리가 났었고 우리나라 한번 들었다 놨고 2000년대 이후에 김희선 씨가 작품운이 엄청 없어서 좀 뜬다 싶은 건 다 거절했거든요. 그리고 김희선 씨가 선택한 건 잘 안 됐고 그래서 좀 침체기가 있었는데 예. 최근에 지금 주말에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김희선 씨가 주부 배우로 다시 한번 전성기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뭐 대표적인 동안 배우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예능에 최근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어떤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예.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매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죠. 예. 내가 몸무게 80kg를 찍은 적이 있다라고 해서 아니 지금 몸무게가 한 10kg 정도 결혼 전보다 10kg 늘은 결혼 전보다 지금은 10kg 정도 늘은 상태라고 하는데 임신했을 때 80kg를 찍었다가 다시 빠졌다고 하는 거죠. 근데 김희선 씨 지금 봐도 굉장히 날씬한데 어딜가 10kg가 쪘다는 건지 굉장히 의아한데 예. 어쨌든 80kg까지 쪘을 때도 그 임신해서 살이 찔 때 대다수의 임신부들이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살이 터서 튼살 때문에 예. 굉장히 고생하는데 김희선 씨는 자기는 튼살도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역시 그 김희선 씨 피부가 최강 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에 주름살도 잘 안 생기고 살이 쪄도 튼살도 안 생기고 예. 확실히 미모라든가 피부라든가 이런 게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김희선 씨는 타고난 것 같습니다. 41살. 그러니까 김희선 씨가 과거에 뭐 이렇게 통통 튀고 신세대 이런 이미지였는데 지금 보니까는 엄마로서의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겠죠. 아마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울증을 겪었는데 우울증이 뭐냐면 엄마가 되는 과정에서 우울증을 겪었대요. 예를 들면 연하 엄마, 이 딸이 연하거든요, 이름이. 예. 김연아 선수처럼 이름이 같은데 2009년에 딸을 낳고 나서 이제 이름이 불릴 때 물론 김희선 씨라고도 불리기도 하지만 연하 엄마라고 불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또 아이하고 함께 어디 가게 되면 유치원이나 학교 가면은 다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적응이 잘 안 됐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우울증을 출산 후에 겪었다. 그러니까 얘를 낳기 전과 얘를 낳은 후에 자신의 어떤 상황이 바뀐 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우울증을 잠깐 겪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 딸하고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초창기에 애 낳고 나면 처음 애 낳으면 아마 여성분들이 그런 고통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산후 우울증이라고 그래서 아이 낳고 나서 우울증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종류의 우울증이신 것 같고 이제는 뭐 아이를 자랑스럽게 아이와 함께 사진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아주 그 엄마로서 또 엄마이면서도 그냥 애 없으면 엄마 아니신 분 같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연예인으로서 보여줘서 참 그 잘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9년에 출산을 했으니까 이제 꽤 큰 거예요. 초등학교를 다닐 텐데,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좀 부담스럽기도 할 거예요. 또 엄마 너무 예쁘죠. 이제 너무 타고난 미인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너 엄마 안 닮았다 이런 얘기도 좀 듣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 미인이니까 또 아이는 크면서 얼굴이 바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크면 엄마를 더 닮을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 하니까 그러는데 사실 김희선 씨 같은 탑스타도 어떠냐면 결혼하면 며느리가 됐고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부인 그리고 또 특히 누군가의 엄마가 돼서는 그 엄마만이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탑스타로 살면서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던 일을 많이 안 하고 살잖아요. 뭐 매니저가 해주기도 하고 또 면제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엄마로 살면은 아무리 뭐 재벌집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탑스타라 하더라도 엄마로서 꼭 아이한테 해줘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조금 그 정체성 내지는 역할에 대한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울증이나 아니면 고민이 올 수밖에 없죠. 이제 나도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뭐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저런 생각이 났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워낙 말랐었기 때문에 이제 살이 좀 결혼하면 나이가 들면 나이살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미인이라도. 그래서 살이 조금 찐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전성기 한참 때보다. 전성기 때하고 비교하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즘 TV라는 게 이렇게 옆으로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더 화면이 실물보다 조금 더 통통하게 나오기도 하니까 본인도 고민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피부나 뭐는 이렇게 미인은 타고난 미인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하고 투샷으로 붙여놔도 김희선 씨가 진짜 예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예인이니까 더 몸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텐데 그 모유수유라는 게 상당히 아기에도 좋고 산모에도 좋다는 얘기들 많이 했는데 김희선 씨도 그대로 실천에 옮겼더라고요. 김희선 씨가
씨가 모유 수유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아이 낳은 이후에 28kg을 감량을 했다고 하는데 매우 놀라운 것이 예. 모유 수유를 하느라고 1년 가까이 술을 끊었다고 이야기를 김선 씨가 술을 끊다니. 김선 씨 별명이 토마토라고 했었는데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마신다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요즘도 젊었을 때 기껏 키워놓은, 늘려놓은 주량이 나이 먹으면서 숙취 때문에 조금 줄어들고 있어서 예. 그게 너무나 원통하다고 술에 대한 엄청난 애착을 보이고 있는데 영양분이 빠져나가니까. 근데 그 아이한테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해서 그 좋아하는 술을 예. 1년 가까이 끊었다고. 그리고 또 엄마로서 일반적인 모습은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고소영 씨가 녹색 어머니 왜 그랬죠. 그 교통 정리하는 거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김희선 씨도 녹색으로 다 깔맞춤을 하고 그날 비가 와서 녹색 우산까지 쓰면서 교통 정리했었다고. 그러니까 엄마로서 굉장히 그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예. 술을 끊을 정도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분은 이제 정주리 씨인데 뭐 저희 MBN에도 자주 출연하시는데 뭐 결혼 생활 얘기를 좀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이랑 시아버님이 저를 어려워하세요. 왜? 저희 시아버님이 같이 이렇게 술 한잔을 하잖아요. 술을 해요.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저한테 두 손으로 따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를 연예인 보듯해요. 그래서 이제 아가씨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 엄마는 오늘도 서울 보고 3번 절했어요, 언니. 저한테 고맙다고. 제가 임신을 먼저 했잖아요. 맞아요, 결혼. 임신을 했는데 제가 개그를 하는데 제가 몸을 너무 격하게 쓰잖아요. 그때는. 근데 다음 달부터 언제 복귀할 생각이에요? 배가 불러온다 언제 복귀할 생각이네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진짜 출산한 지 40일 만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정주리 씨가 이제 둘째를 낳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동치미의 정주리 씨는 이제 재방송에서 나오는 거고. 수중분만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최근 좀 볼까요? 아니 수중분만은 많이 연예인들 중에도 몇 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건강한 분만의 방법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연예인들이 많이 따라서 하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산모의 좀 고통을 약간 좀 이렇게 약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첫째도 수중분만하고 둘째도 수중분만했는데 저런 모습이 결국은 수중분만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요즘 이제 의술을 많이 이용하셔서 분만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보다는 이제 자연 분만을 유도하려는 그런 산부인과계에서의 운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원래는 제일 좋은 건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의료적 시술이 필요해서 그렇게 이제 분만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이제 뭐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 다른 이유 때문에 의료적 시술을 통해서 분만을 하시는 것보다는 자연 분만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산모에게 좋고 아이에게도 좋다 하는 부분의 하나의 그 캠페인으로 수중분만이 많이 알려주고 있고 또 연예인들이 많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수중분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SNS에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주리 씨는 이 외모 때문에 오해도 많았고 편견도 많았었는데 뭐 남편 사진이 공개되면 잘생겼다고 하면 또 엄청나게 잘생겼다고 반전이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남편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훈남입니다.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키도 좀 정주리 씨보다 굉장히 어울리게 딱 맞추게 남자 키가 정주리 살짝 씨도 큰 키인데. 그러니까 정주리 씨보다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마치 맞춤이라도 한 듯이 되게 어울리게 살짝 큰 키고 날씬해 보이고 얼굴도 훈남이라고 해서 뭐 굉장히 뭐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는데 코미디학과 출신이랍니다. 남편이요? 네, 정주리 씨 남편이 그 이영자 씨 제자라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두 사람이 9년을 연애를 했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사귀었다가 싸워서 헤어졌다가 다시 사귀었다가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제 결혼에 골인했고 그래서 9년 세월 동안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정주리 씨가 TV에 나와서 남자 관련된 온갖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다 결국 한 명 지금 남편 그 토크를 10년 가까이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자식에 대한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정주리 씨가 원래 내가 시골 아낙네처럼 되는 게 꿈이었다. 그런 얘기 하면서 아이를 뭐 7명을 낳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번에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엄마가 정주리 씨한테 너는 7명을 낳아야 된다라고 뭐 세뇌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정주리 씨가 그것을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였다고 하고 근데 그 첫째를 낳을 때 진통을 30시간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7명 낳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지난달에 둘째 낳을 때 진통 시간이 4시간으로 줄었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그 아이를 낳는 그게 호전이 된다면 셋째는 앞으로 더 쉬울 것이다. 정조희 씨가 셋째, 넷째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하도 저출산이니까 많이 낳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건 국가 아까도 뭐 충성 얘기했는데 충성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나라를 예.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애를 많이 낳는 거는 정말요. 예. 우리나라 지금 인구 절벽 온다고 다들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 우리나라가 결혼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고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예.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많이 낳는 걸 장려하고 또 국가에서 일정 부분 보조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될 것 같아요. 정유 씨 같은 예. 경우도 뭐 7명 낳으실지 모르겠지만 벌써 2 낳으셨고 앞으로 더 낳는다고 하면 정말 국가 혜택 많이 받으시고 아이가 정부에서 키워준다는 그런 자세로 지원해주면 예. 우리 젊은 부부들도 아이를 좀 많이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이 샵의 이지혜 씨인데 결혼 소식이 네. 들려왔어요? 이재 씨가 드디어 결혼 소식이 예. 이분은 얼마 전부터 예능에 나와서 공언을 했었는데 결혼하고 싶다. 2017년에는 반드시 결혼을 할 것이다. 뭐 아이 그 계획까지도 세우고 싶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예. 정말로 이제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예. 올해 한 10월 달쯤에 이제 결혼을 할 생각이고 그 이른바 교회 오빠 교회에서 만났군요. 교회에서 만난 분하고 그 전부터 이재 씨가 내 이상형은 조금 공부 열심히 하고 좀 보수적이고 조용하고 뭐 과묵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그런 남자가 이상형이다. TV 탤런트로 치면 이상윤 씨가 왜 그렇죠. 예, 딱 그런 전형적인 딱 교회 오빠 모범생 스타일인데 그런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예능에서 공언을 했었는데 예. 정말로 그런 스타일을 만나서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다음에 저는 이 부분이요. 기왕이면 정규직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뭐 사실상 비정규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장윤정 씨 같이 중소기업처럼 이렇게 매출이 있는 사람도 남편이 계속 모 아나운서 회사 다녀야 된다. 예. 방송국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방송국에서 꼬박꼬박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만큼 이제 불안정하니까 언제까지 이 수입이 유지되고 이제 내가 계속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안타까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나 다른 배우자는 계속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오는 사람을 좀 선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지혜 씨 이 결혼식 특이한 점이 냉동 난자? 네. 이게 뭔 얘기야? 이지혜 씨가 자신이 나중에 그 결혼을 늦게 해서 노산할까봐 예.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젊은 난자를 보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지혜 씨가 알아보니까 보통 한 37, 8살 정도가 그때가 좀 마지노선이더라.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지혜 씨가 지금 38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리 난자를 보관을 해놓고 그리고 지금 결혼에 대비해서 그 임신부들이 먹는 엽산 이런 영양제도 먹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임신하고 먹는 건데 벌써 이미 모든 마음이 굉장히 앞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오래전부터 거의 한 지난 겨울부터 결혼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혼자 준비했는지 아니면 그때 이미 결혼할 분하고 이미 얘기가 됐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거의 뭐 공개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난자를 그 냉동 보관하는 등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지혜 씨가 남편의 어떤 고정적인 수입에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이지혜 씨가 젊었을 때 20대 때 엄청 잘 나갔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돈 쓰는 거에 관한은 나는 구애받은 적이 없다. 25살에 벌써 강남에 집을 사고 굉장히 잘 나갔다가 30대에 접어들었을 때 그 재산이 다 헛개비처럼 사라지고 수입은 거의 없고 굉장히 힘든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남편의 정규직, 고정적인 수입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